네, 안녕하세요. 김수희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갖고 한 발 먼저 시작했습니다. 최근 장세는 이제 시장이 숙성되는 국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더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좀 적게 하고, 최근 장은 그야말로 이제 돈 놓고 먹는 그 종목 장세예요. 물반 고기반 장세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크기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 중심,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뭐 사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트렌드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명인들의 복귀를 한 지가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3, 4개월이라고 하면은 이번 상승 추세 국면 속에서 제가 이제 명인들의 복귀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였냐면은 이제 이전에 코로나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탈피를 하면서 시장은 제자리를 간다. 이런 어떤 확실성의 어떤 조정은 일정 정도 좀 지나면은 다시 원대 복귀를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드렸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데, 그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서는 확장과 축소의 과정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확장과 축소라는 것은 과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과열에서 시장이 약간 숨을 골라주고, 숨을 골랐다가 다시 가고, 그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시장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국면은 시세가 숙성 국면에 진입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요, 톡 건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여건이 조성이 돼 있어요. 왜? 시장이요, 전부 다 지금 물량들이 막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종목들이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여러분들,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3, 4%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들의 경우에도 뭐 10%, 15% 올라가는 게 금방금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추세가 형성된 이후에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돌아가면서 막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새롭게 들어가고 하면서 되게 가벼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에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할 것은 다른 거 없다. 너무 시장이 지나친 과열의 흐름을 보인다거나 막 맹목적인 배팅이 들어오는 자리, 그런 자리만 조심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시장의 흐름은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뭐냐면은 확장과 축소라는 국면 속에서 지난번 어떤 국면, 이 국면을 보면은 어떤 상황이 연출됐었냐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5일선, 10일선, 20일 이동평균선이 기술적으로는 뭐예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죠. 그죠? 과열이었죠. 이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어떻게 해요? 축소 국면을 보였는데 최근 한 일주일 넘게 시장의 흐름이 박스 흐름을 보였죠. 박스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2110포인트에서 뭡니까? 2150. 그죠? 요 사이를 오고 가는 박스권의 흐름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결국은 뭐냐면 이 국면에서 나타났던 확장의 국면을 일정 정도 숨을 골라주는 축소의 국면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최근에 시장의 박스권의 상당 부분이 2150포인트였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시장 흐름이요. 어저께 보면은 2150포인트 이상짜리에서 사실 두둑에 맞았어요. 장중에. 그죠? 근데 다시 또 밑에서 그대로 올렸죠. 그러면서 오늘은 뭐예요? 그걸 돌파를 시켰다. 그러면서 시장은 뭐예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축소의 과정을 거의 다 완성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과열을 시켰죠. 그죠? 과열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5일선, 11선, 21선이 이렇게 나란히 갔던 흐름들이 다시 또 정배리 되는 가운데에서 뭐예요?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를 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냐면 오늘 시장의 흐름이요. 어떤 현상을 보인 거냐면은 이전에 말입니다. 요 급락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 급락 구간. 시초가부터 한번 떠서 하락세를 보였던 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갭하락을 보였었는데 이 갭하락 부분을 오늘 메운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흔드는 가운데에서 중기 추세가 복원이 됐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수급의 선순환 과정이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날 장대 음선을 기록한 날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선을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국면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흐름이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중기 추세는 자연스럽게 복구되는 흐름이었다. 이게 이제 오늘 장세의 포인트였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시장이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숨을 골랐다라면은 다시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게인, 노페인, 노게인. 예. 고통 없이는 돈을 못 번다. 그러니까 최근 장세에서는요. 그러니까 시장의 단편적인 어떤 악재라든지 단편적인 변동성 흐름에 겁먹으면 지금은 돈을 못 벌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오늘은 좀 시장이 나 단단해. 유동성 장세의 랠리 걱정하지 마. 조정 들어오면 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이제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시장의 기본 바탕은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가 어떤 사람들은 뭐 끝났다는 얘기하는데 안 끝났죠. 지금 47조 원의 이 자금들이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유동성 선순환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최근에 사실 너무나 매매를 잘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지금은 여우같이 매매를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인 투자가들이 어제 그제까지 계속 흔들 때, 조정 들어올 때 순매수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막판 흐름을 보면 한 73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잖아요.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워낙 좋고 워낙 시장의 흐름이 활발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장 핵심 배경은 뭐냐? 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은 뭡니까? 향후의 어떤 코로나 이제 상황에서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유동성 선순환 과정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하는 강세 트렌드.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묶여있는 유동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계좌를 보시면은 안 물려요. 요새는 좀 저점에만 잘 사면은.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계속 살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47조 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47조 원. 물론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뭐 47조 원이 한 방에 쏠 수는 없겠지만은 유효 선순환 유동성 자금들이 적어도 한 10조, 20조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트렌드 장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 오늘 또 확인됐다.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이제 뭡니까? 이런 유동성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강세 트렌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막 뭡니까? 좀 수익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익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5%만 먹어도 좋고 10%만 먹어도 이게 웬 떡이냐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여기저기서 상한가 종목들이 빵빵 터져 나오니까 10% 15% 먹어도 성에 안 차요. 그리고 막 최근에 막 급등 보이는 종목들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우선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 랠리, 그 다음에 이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 테마 랠리 이런 것들이 한번 발동이 걸리면 상한가가 빵빵빵빵 터져버리니까 시세가 전체적으로 약간 투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장중 등락 폭이 한 30% 등락 폭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세 변동성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세들의 경우에도 한번 붙여버리면은 빵빵빵 터졌다가 또 뭡니까? 막 변동이 주고 그랬다가 또 다시 말아 올리고 최근에 또 스타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휴마시스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들 휴마시스 뭐 최근에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근 한 두세 달을 뭡니까? 시젠이라든지 진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다른 진단 키트 관련주들 저기 올라갈 때 얘는 쉬었던 애예요. 그런 애들이 한번 물량 돌아가면서 한번 재료를 한번 받아버리니까 시세들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흐름에 우리가 동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그 흐름 속의 변화 속에서 이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이제는
약간 종목의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든지 투기적 어떤 종목 순환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시세 대응을 하는 것과 이걸 그냥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야 이거 한번 질르면은 막 15% 20% 나와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세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시세 변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시세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자칫 또 따라 들어가서 물릴 수가 있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적 종목들 우선주라든지 이런 랠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분들께서는 막 그런 막 다 알려져 있거나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종목 가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 하지 않아도 지금 시세 탄력은 그렇게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해서 들어가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뭐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면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너무 매매를 잘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그래요.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한 며칠에 한 5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잖아요. 그죠? 5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 구간 동안에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종합주가 지수는 예. 계속 흔들어댔죠. 그죠? 흔들어댔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뭐예요? 계속 최근에 3, 5는 가운데에서 지수는 결국은 뭡니까?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가들이 물리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이 선수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는 지금 따라오는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는 이번 장에서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프로그램만 갖고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주도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 오늘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조금 약간 순매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약간 중립 포지션을 취하면서 대응하는 모습. 그게 이제 오늘 수급상의 포인트였고 중요한 것은 최근 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지 않고 너무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순환 구조, 수급의 선순환 구조는 상당히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최근 장세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트렌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핵심 대형 IT, 그 다음에 뭡니까? 언택트 쪽에서도 핵심주, 뭐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도 언택트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제가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 IT와 언택트의 쌍끌이 흐름은 핵심 IT, 대형 IT들의 경우는 뭐예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LG 이노텍이 저는 탑픽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LG 이노텍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덕철 전문가는 LG 이노텍을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추세를 안 깨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화수 코스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먼저 쉬었던 애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뭐냐면은 네이버,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지그재그식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화수 코스에서 움직이지만은 사실은 말이에요. 최근에 박스권의 등락을 보일 때 네이버는 쉬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그랬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 들어와서 NC소프트가 올라가지만은 지금 보면 똑같죠. 그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 일주일 동안 쉬었고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들어와서 얘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시장 지수의 트렌드를 이 언택트 관련주들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LG 이노텍, 삼성, SDI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끌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NC소프트 얘네들이 지난주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 이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뭐예요? 삼성, SDI죠.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이제 사서 가지고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LG, 삼성 SA 뭐 이전에 하셨던 분들 많이 수익이 났겠죠. 근데 너무 안 움직여. 이거 팔고서 다른 거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제가 뭐 이 대형 핵심주들의 경우는 중기로 끌고 나가고 대신에 이들 종목들의 경우는 약간 점진적으로 올라가니까 끌고 나가고
투트랙 전략을 쓰자라는 얘기가 다른 이제 단기 급등형 종목들 한 트랙에서 뭐 50대 50 정도로 대응을 하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삼성 SDI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좀 자금 규모가 크시다거나 중장기 관점 속에서 이 장세의 트렌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왜?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사실은 보면은 저기 뭡니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주 흐름이 이번 주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 SDI 모습하고 똑같아요. 카카오도 보세요, 여러분들. 카카오도 사실은 이번 주 들어와서 막 올라가니까 다시 언택트 움직인다 얘기를 하지만은 지난주 국면 속에서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쉬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평선 딱 뭉쳐져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가령 뭐 LG와 화학이라든지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핵심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뭡니까? 뭐 저점 매수 포인트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들 기본적으로 핵심 종목들의 흐름이 쌍끌이 그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최근 장세는요.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장중에 이제 명인들의 아니죠. 저 김석진의 날선 시장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 장세 흐름은 이제 숙성 국면으로 진입되니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요. 뛰는 말이 더 강해요. 그리고 강세 종목 쪽으로 배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간 종목들이 다 한 바퀴 돌지 않을 때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오는 종목들 쪽으로 막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은 강세 종목 쪽으로 시세가 모아버려요.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뭡니까? 핵심주 중심, 그러니까 IT 소부장 쪽에서도 핵심주 중심에 대응을 해라. 그 종목들이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SNS텍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왜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뭐냐면은 종목들의 흐름도 보면은요. 그냥 쉬는 애들은 지금 쉬어요. 그런데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이 더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지금 수익률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강세 종목, 그 다음에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료가 형성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팅을 해야지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컨셉은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형 IT 섹터, 언택트 섹터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 장세 구간에서는 약간 후순위 종목으로 제껴놔야 돼요. 얘네들 가지고서 보초 쓰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수익률 게임에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택트 핵심주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핵심주를 사는 게 낫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음 판.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조정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다. 오늘 그거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뭐냐면 자동차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경우가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오늘 순환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기술적 차원의 반등이라고 본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장중에 또 이제 방송하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네들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은 일단은 여기서 뭐니까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 쪽으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때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쪽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장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카카오라든지 그 다음에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그 언택트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늘 장중에 약간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충분히 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서는 단기 약간 매수 국면으로 진입됐다. 이렇게 좀 얘네들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장중 5일선 정도에서 눌림목 들어오면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단기 구간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 시세들의 경우는 이제 후발주 쪽에서도 그러니까 뭡니까 압축된 종목의 종목 중심의 레시가 전개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보면은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인텍플레스 같은 종목, 이게 인텍플레스인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인텍플레스라든지 아니면은 SNS텍이라든지, SNS텍 같은 경우도 지난주 제가 이제 막 핵심주 쪽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아닙니까?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핵심 종목 쪽에서도 소부장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강한 놈 쪽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정 들어오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들이 더 하는 거거든요. 왜? 본격적인 유동성 랠리 국면에 진입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종목 쪽으로 붙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뭡니까? LNF, P&E 솔루션, 이런 것들이 핵심주입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딱 놓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관심주 종목에다 딱 놓고 예를 들어서 조정 들어오고 한 2, 3일 조정 들어오면 사고, 예, 그런 대응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반도체는 SNS텍, 인텍플러스, 리노공업, 유진테크, TSE 같은 종목들. 오늘 내일 정도 또 튀면은 얘네들 또 한 2, 3일 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 이제 그 관심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코로나19 쪽에서는 오늘 뭐예요? 진단 키트 쪽이 움직였죠. 진단 키트 쪽에서 사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휴마시스 같은 종목의 경우에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휴마시스가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얘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쉬었던 종목이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는 재료를 붙여버리면은 시세가 튀어버리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세를 보면은 이 보시면은요, 얘가 그동안에요, 엄청나게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번, 사실 지금 저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매매는 했는데, 매매해서 수익은 단기적으로 내봤는데, 이게 움직이는 것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물량이 한번 손바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보면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고 난 다음에 이 거래량이 죽어버리면서 물량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니까 시세들이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휴마시스가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진매트릭스라든지 랩지노믹스, EDGC 같은 다른 키트 쪽으로 약간 매기가 이동이 되는 양상. 그런데 CJ는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시세 흐름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오늘 재료가 나오니까 오늘 막 흔들었어요. 근데 끝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 디프리 파동은 나타나요. 다만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철저하게 저가 매수 관점을 견지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관련주들의 경우는 단기 속도 조절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사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에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잘 들으세요. 수익률 파티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 파티에 낙오자가 되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홀딩할 종목과 홀딩해서 끌고 나갈 종목과 단기 대응할 종목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지금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투트랙 대응인데 투트랙 대응을 할 때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 대응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눌림목 들어오면 사놓고 그냥 가져가세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삼성 SK 같은 경우는 좀 사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LG 이노텍, LG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그렇게 좀 박아놓고 가져가고, 단기 급등형 종목의 경우는 지금은 철저하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단기 급등형 종목을 가지고서 상한가 빵빵빵 몇 번 먹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명확한 그 단기형 같은 경우는 명확한 목표 수익률, 내가 이 종목 몇 프로 먹겠다라고 해서 가령 10% 먹겠다. 10% 먹으면요, 15% 올라간다 해서 때리세요. 다른 데서 또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설정을 해놓고 가지 않으면 그냥 따라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형 종목의 경우는 명확한 단기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 손절선. 그러니까 내가 사서 그 단기 추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최근의 종목들의 경우는 5일선, 10일선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 손절선 대응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만약에 손절 치고 나와서 또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대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추세형 종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되 눌림목 국면 속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자.
저 아직까지 LG노텍 안 팔고 있어요. SDI, LG화학 이런 것들 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이제 뭐냐면 종목들의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제테마, 오늘 제테마라든지 제넥신 이런 종목들 오늘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웅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올릭스 같은 경우는 내일 사도 돼요. 이건 내가 내일 장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안트로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종목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의 경우도 제가 장중 이제 데일리 시황에서 자꾸 이제 언급을 드릴 텐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는 내일 또 장중에 10시 10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 상황은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초 서는 종목을 가지고 있지 말고요. 상승 추세형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매매. 그 다음에 보초 서거나 아니면 중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대형 핵심주들 그 종목 중심의 중기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자. 그래서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지금은 조금 더 강하게 해도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해나가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